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 아침 9시 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상승시키는 혹은 하락시키는 특별한 눈에 띄는 재료는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긴 한데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재료 이런 건 없는 가운데 그냥 투기적인 이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인데요. FOMC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찔끔 올랐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찔끔찔끔이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어젯밤부터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탄력적인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을 끝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겁니다. 이 하락 파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탄력적인 반등은 끝이 났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하락 파동 끝냈으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낼지 여기서 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어젯밤부터 처음으로 만들어냈지만, 이게 또 다른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계속 반등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아직 이제 지난번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이, 단기적인 하락 파동이 끝났지만, 이 추세적인 하락은 여전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반등이 올라오기로 일단 마음은 먹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오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죠? 사실 이제 이렇게 어젯밤에는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고 앞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주는 게 사실 맞긴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방 포지션 계속 들고 오셨던 분들도 어제의 봉을 보셨다면은 뭔가 비중을 좀 축소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이겠죠. 물론 저는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기성이 좀 짙은 사람이라 갖고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방 포지션을 들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하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투기적이고 일반인이 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고위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조금씩 다른 이슈도 있긴 있었거든요. 하나씩 좀 점검만 하자고요. 어젯밤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굳이 눈여겨볼 게 있다면 유로존 물가지표 정도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물가지표와 유로존 3분기 경제성장률 보면 될 것 같은데, 유로존 CPI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냥 CPI는 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냥 CPI는 드디어 2대를 봤습니다. 2.9가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는 코어가 붙은 핵심 물가죠. 그죠? 핵심 물가는 4.2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여전히 높다. 이런 걸 보면서 어제 유로존에 있는 ECB 총재들은 나와가지고 야, 이거 인플레와의 싸움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어요. 그리고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성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한 분기 정도 역성장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2분기, 두 개의 분기 연속으로 해서 역성장을 한다면은 그건 경기 침체에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아직은 괜찮다. 근데 역성장을 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GDP가 마이너스 나왔다라고 해서 야, 주식이 반드시 빠져야지. 어젯밤 왜 안 빠지고 올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이미 증시가 빠진 겁니다. 이미 이런 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어젯밤에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발표된 한국 수출입
그 한국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비해서 좀 부진하네요. 그죠? 수입도 줄어들고 수출도 좀 줄어들었네요.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거지 사실 지난번 값에 비하면은 그죠? 많이 좀 회복이 되긴 했네요. 예. 지난번 마이너스 4.4였는데 5.1이니까 조금 회복이 됐는데 예상치에 비해서는 좀 못했다. 조금 실망이다. 그죠?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 16.5%였던 수입, 임포트죠. 수입은 마이너스 9.7이 나오니까 뭐 조금 어쨌든 한국 경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없으면 한국 경제도 슬슬 좋아질 때가 되긴 뭐 된 거 같긴 해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근데 지금이 아시다시피 근데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정상화되고 있는 베어 스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이게 평상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하여튼 참고적으로 보자. 한국 수출입 뭐 이런 지표가 뭐 그다지 뭐 증시에 영향을 뭐 당장 강하게 미치고 그런 건 일단 아닌 것 같으니까 알고만 넘어갑시다. 조금 회복은 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유로존 물가 지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 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해보자면요. 어제 IT 빅테크가 조금 힘들어했네요, 그죠? 어제는 보시면 IT 빅테크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빨간불이, 엔비디아, 구글, 메타 등이 빨간불 들어왔고, 나머지 전 종목들이 보니까 초록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평상시에 좀 약하던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추세적으로 좀 맛이 가버린 중소형주가 저렇게 올라봐야 의미는 좀 제한적이겠죠, 그죠? 하여튼 뭐 어젯밤에는 IT 빅테크가 오히려 조금 약했다. 어젯밤에 금리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 금리가 급반등했는데 금리가 급반등하면서 IT 빅테크가 약했나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전부 다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일단 올라는 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급락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에너지 섹터의 좀 색깔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잠깐 보시자면 이렇다. 에너지 섹터의 색깔이 안 좋다 정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숨죽이고 있어요. 더 올라갈지 말지 무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쭉 다 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그죠? S&P가 탄력적인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S&P 이거 일봉입니다. 4200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4200을 넘어갔는데 좀 더 테스트는 해봐야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으로 하락 파동을 끝낸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필요합니다. 과연 진짜인지 우리가 오늘 확인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아침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시간 외인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시간 외에서 뭔가 미국 증시 일단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유는 잘 못 찾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뭔가 좀 안 좋다. 뭔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영향을 미쳤나 싶긴 한데 뭐 왜 그런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보시다시피 S&P가 4200을 살짝 돌파한 척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4200 돌파한 척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4203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그 14,000 이날 시가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이날 시가가 탄력적인 반등이냐 마냐를 결정을 하는 26일날 목요일날 이날 시가가 탄력적인 반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말씀드렸는데 14,425였죠. 그 자리가 어젯밤에 돌파한 척 했으니까 탄력적인 반등으로서 이제 인정해주면 되고 하락 파동이 끝난 것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현재 살짝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4,46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4,420 뭐 14,460 뭐 몇십 포인트 정도 차이 나죠. 어떤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반등 시작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러셀 지수는 장기적인 지지선, 장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를 시작을 했죠. 지난번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일단 돌파 한착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다. 얘는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아직 하락이 둔화됐다. 언제든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습까지 일단은 뭐 다 봤습니다. 대충 쭉 살펴봤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었죠. 애플 뭐 당연히 뭐 조금 올랐을 거고, 애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 애플이 지난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 이 자리 넘지는 못했네요. 그죠? 완전히 돌파 안착하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 탄력적인 반등은 아직은 아니다. 애플은 아직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의 둔화 거의 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탄력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 밤 FOMC가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서 22자리에 쌍고점을 단기적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서 일단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 맞아요. 상승 추세 중에 조정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오늘 밤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죠? FOMC 회의.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FOMC 회의가 중요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에 FOMC 회의의 영향력이 물론 여전히 큽니다. 여전히 금리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예전에 진짜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치솟고 있을 때, 예전에 미국 CPI가 막 9%, 10%를 찍고 있을 때와 지금과는 분명히 FOMC 회의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하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FOMC 회의는 조금 좀 영향이 좀 줄어들긴 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 솔직히 파월 의장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다 그러면서 아무 이야기 안 하면서 또 눈구렁이처럼 또 기자들의 곤란한 질문은 또 싹싹싹 피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FOMC 회의에 대한 뭐 엄청난 뭐 기대나 이런 걸 하진 않는다. 다만 FOMC 회의가 아시다시피 이게 그래도 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날 애플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핑계로 삼아서, FOMC 회의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시장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다. 뭐 굉장히 투기적인 하루를 좀 보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한 영역이다. 그나마 어젯밤에 한숨 돌리긴 했는데 여전히 위기는 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전히 시장은 위험하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다 봤고요. 독일 증시도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지난번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쭈루시 이렇게 봉이 나열되어 있었죠. 일단 여기를 돌파 안착했으니까 얘도 일단 탄력적인 상승을 하고 싶구나, 얘도 탄력적인 상승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구나, 이 정도로 일단 봐주자고요. 독일 증시는 지금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에 일단 지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유, 선이 잘 꺼졌네요. 여기 일단 지지력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그만 빠지고 이제 위로 올라오겠다라는 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던 이 하락 파동은 일단 끝난 겁니다. 일단 끝났다라고 봐주자고요. 끝났고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런 모습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봤고요. 사실 어젯밤에는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좀 더 드릴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사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는데요. 어젯밤 금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였긴 했습니다. 아무런 어떤 징조는 없었는데요. 어제 저녁 영상 녹화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4.8자리의 지지력을 갑자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갑자기 지지력을 테스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이슈는 없었지만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긴 했었습니다. 중요한 지지력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다. 금리가 일단 아래쪽으로 당장 갈 생각은 좀 없어 보인다. 그래도 금리의 상승세, 어떤 매수세를 확인했다라는 거,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드렸죠. 채권 투자 뭐 해볼 생각이 있다. 뭐 직접적으로 채권 투자 뭐 그런 게 아니고 금리 이제 상승, 하락, 베팅을 좀 해볼 생각이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오면 뭐든지 하겠다. 방향성에 상관없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뭐든 베팅하겠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잘 보고 있다가 베팅했습니다. 장기물, 10년물 말고 10년물보다 더 만기가 긴 거, 하여튼 더욱더 초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에다가 저는 베팅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아래 꼬리 딱 잡았고요. 그래서 일단 베팅을 했다.
왜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중요한 지지선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터치를 어젯밤에 이렇게 다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그 지지력을 확인했다. 요게 일단 어젯밤에 한 것들이고요. 어젯밤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매매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거 보면서 했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10년물이 아니고 초장기 금리에다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30년물 채권 가격 선물 이거 보면서 진입 청산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켜놓고 계속해서 봤어요. 하여튼 제가 영상 녹화하고 나서 금리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이 채권 가격이죠. 가격이 이 순간에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치솟더라고요. 이 시간이 뭐 대략적으로 뭐 저녁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저녁 7시, 8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은 30년물 채권 선물 또 그리고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제가 어젯밤에 어떤 자리에서 움직였냐 잘 보고 있다가 여기 8시에서 8시 반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요 음봉에서 움직였어요. 대략적으로 요 음봉에서 30분 봉 보이시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대략적으로 여기 매물대라고요. 그죠? 매물대, 이렇게 매물대잖아요. 이게 어디가 딱 저항이다라고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대가 어떤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올라오는 걸 기다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음봉이 딱 나오길래 됐다. 이게 어떤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순간에 금리가 올라갈 거야라는 데다가 일단은 나눠서 베팅한 게 아니고 한 번에 빡 베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1시간 동안 약간 좀 괴로웠습니다. 1시간 동안 보시다시피 좀 약간 이 윗꼬리를 달면서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손절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 어차피 이 미국 선물 이거는 미국 본장,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리고 손절 목표는 요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분봉에서 봤을 때 이 자리 여기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서 샀으니까 요만큼의 손절은 뭐 감수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1시간 정도 버텼고요. 버티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 시작하기 직전에 금리가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익을 잘 깔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진입을 했다라는 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30년물 그죠? 이 좀 초장기 금리에다 베팅을 한 거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초장기 채권 금리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건 좀 투기적인 베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금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요거 차트 뒤집어 놓으면 금리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 금리 상승이 워낙 오래 누적된 워낙 상승 피로감이 큰 금리의 상승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 이런 자리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추격하는 거는 뭐다? 에코프로 100만 원에 비슷한 느낌이다. 에코프로 이 자리와 비슷한 느낌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걸 먹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오버슈팅 한 방이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비교적 좀 타짜의 영역이고 굉장히 뭐 좀 위험한 고위험 투자의 방법이다.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선 지금 같은 이런 모습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죠? 지금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도 이런 거 많이 안 할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보여드리는 선에서 말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 장기물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 자체는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눌림시 매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금리가 눌리면 위로 올라간다라 베팅한다. 여기서 눌림심에서 아래 꼬리 딱 잡은 거죠. 이 자리에서 지지선 부근이니까요. 어젯밤에 지지선을 테스트했고 매수세 확인했고 지지선 테스트할 때 하방 베팅을 했으니까 일단 베팅에 아직까지는 베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미국 증시 시작되기도 전에 중요한 지지선 여기를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금리가 미국 증시 개장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이런 단기 매매 이런 어떤 이런 그 투자의 개념에서 특히 이런 단타의 개념에서 이게 시간의 개념이 좀 중요하다.
장 초반에 많이 오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장 막판 남은 시간은 계속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장 초반에 너무 많이 빠지면 남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오르고 싶으면 차라리 장 초반에 약하다 오르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어젯밤에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도 안 했는데 금리가 벌써 하방정직성 벌써 지지선 부근까지 다 내려왔는데 FOMC 회의를 앞두고 얘가 갑자기 금리가 계속해서 오늘 폭락을 할 만한 이유는 그런 근거는 딱히 없지 않느냐.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은 어제 발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히 아무런 이유 없으면은 그러면 특별한 일 없으면 금리는 올라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증시 개장하고 그냥 편안하게 보다 잤어요. 하여튼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생각을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부담스럽지만 아직 오버슈팅이 좀 남았다라는 생각하에 일단은 눌림시 매수를 일단 해보긴 해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어젯밤에 했던 생각 좀 한 가지만 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요게 일단은 저의 어떤 투자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해 놓고 정당화시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요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가 되고 있죠. 지금 베어 스팁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잠시 좀 오래간만에 장단기 금리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0년물, 2년물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뭐를 기준으로 볼 거냐? 약간씩 다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10년물, 10년물과 2년물 요게 가장 어떤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가 올해 3월에 미국 은행 위기 때문에 한번 위로 튀었었고요. 이때 의미 있는 바닥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다시 쌍바닥 확인하면서 요렇게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미친듯이 많이 하면서 요렇게 결국 베어 스팁이 일어나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추세가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베어 스팁, 장단기 금리 차 정상화, 이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다. 그죠? 그 와중에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여기서 우린 장단기 금리 차를 근데 차트를 볼 때 이것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라운드 넘버 이런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운드 넘버 어디 있습니까? 당장 눈에 띄는 라운드 넘버 여기잖아요. 여기 0 0이란 자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냐 아니면 정상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0 아닙니까? 물론 아직 한참 남았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0.15인데 이 0까지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베어 스팁이 언제까지 진행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어젯밤에 이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게 0을 한번 찍지 않을까. 베어 스팁이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다시 불 스팁으로 전환이 될까? 언제쯤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불 스팁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는데, 일단 최소한 0 정도는 터치해야 되지 않을까? 0 정도 터치하거나 살짝 넘어가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본격적인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베어 스팁은 라운드 넘버, 이거는 사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막연한 생각이에요. 근거는 없는 거고, 어쨌든 저의 시장을 보는 관점, 결과적으로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은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여튼 근데 0%라는 자리를 0이란 이런 그 기준을 투자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 스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0% 혹은 0 살짝 넘는 수준까지는 베어 스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유효하다면은 앞으로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이런 장기물 금리의 상승은 앞으로 조금 더 남았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 저의 생각이 맞다면요. 지금 저의 생각이 맞다면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는 앞으로 오버슈팅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이까지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장단기 금리는 많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일단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이제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0이란 자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앞으로 장기 금리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단기 금리 조금 더 떨어질 구석이 좀 남아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를 메우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물 금리 상승에다가 베팅을 했고,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수익을 잘 깔고 있다.
어젯밤 우연찮게 뭐 사실 뭐 제가 뭐 계좌 만들고 나서 돈을 입금했으니까 바로 오늘 밤에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마침 계좌 만들고 나서 그냥 이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바로 어젯밤에 기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내길래 그냥 바로 가서 베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풀리고 있는데 이게 결과까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기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다는 거는 어떤 그 진짜 뭐 그런 단타 뭐 하루 뭐 1박 2일 이런 코스가 아니고 좀 스윙 개념으로 좀 들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볼 거다. 일단은 여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는 잘 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베팅은 잘 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할 차례고, 상단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위쪽으로 좀 시세가 진행이 되겠죠. 이번에 만약 시세가 진행된다면 이 올라가는 이 파동을 먹기 위해서 지금 진입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진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먹었다고 여기서 청산하고 그건 아니에요. 스윙 매매 개념 뭐 대략적으로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할 거다라는 거 계획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달러 좀 볼까요? 달러는 어젯밤에 오르더라고요. 언론에선 이렇게 달러가 오른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BOJ 실망감에 엔화가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뭐 엔화가 151엔을 상향 돌파하고 뭐 그런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뭐 잘 이해는 되지 않는 설명이고 그냥 투기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박스권 구간 아니고요. 여전히 강력한 매수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그 기간 조정, 이런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박스권 중간 자리 정도 됐거든요. 지금 자리가 대략적으로 중간 자리에서 지금 매수세 나온 거니까 뭐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자리에서 올랐다. 이거 봐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네 라는 생각을 일단 우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지금 보시면 지난번 요 자리가 한 일주일 동안 넘지 못했던 자리인데, 자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자꾸 아래쪽으로 안 빠지고 여기서 잘 버티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네. 그렇다면 이건 저점 높아지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구나,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의 저항은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어떤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의 의미보단 여기 소화하는 게 사실상 전고점 소화로서의 의미가 좀 있긴 있거든요. 여기 위에는 어차피 이 거래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저항이 그렇게 거세진 않습니다. 물론 전고점이라 의미는 있지만 별로 저항이 없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잘 돌파한 척 하면은 사실상 달러는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점 높아지고 있네, 매물 소화하고 있네,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신호라 볼 수 있겠죠. 다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들을 하룻밤 만에 다 뒤집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 FOMC 회의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그리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애플 실적까지 발표가 된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여튼 주의해서 잘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제 금리 상승한다에다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다가 뭐 특히 이런 초장기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에다 베팅했다라 말씀드렸어요. 가만 보시면 10년물과 분명히 흐름이 다릅니다. 10년물은 여기 지지선에 터치를 했다면 30년물은 여기 터치 안 했어요. 30년물 장기물 금리가 초장기물 금리가 확실히 그냥 장기물 금리보다는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10년물 금리는 어제 4.8 터치했어요. 30년물보다는 흐름이 약한 겁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30년물보다 약한 거예요. 만기가 10년짜리니까 그죠? 30년물 금리가 지금 더 센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권이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만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막 치솟고 있다가 3월처럼 될 수도 있다. 3월 달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3월 달에 은행 위기가 터진 게 대략적으로 이 순간이거든요. 은행 위기 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나타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두 달 올라갔던 거 3, 4일 만에 전부 다 되돌렸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깜짝 안전자산 선호 나타나갖고 도루묵 되는 걸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 상승에 베팅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풋옵션 매도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풋옵션 매도 평상시엔 좋아요. 평상시엔 찔끔찔끔 수익 내면서 좋은데
재수 없으면 한 번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먹었던 거 다 뱉어내면서 망하는 게 풋옵션 매도입니다. 그죠? 약간 좀 그런 비슷한 고위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한 건 투자가 아니죠. 사실상 뭐 투기에 가깝죠. 그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에 가깝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다 일단 베팅을 해봤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투기적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뭐 몇 가지 뭐 재밌는 뉴스 한두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드러켄 밀러라고 아시죠? 그 헤지펀드의 전설이랍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래요. 옐런이 제로금리 때 뭐 했냐? 제로금리 때나 채권 발행하지 왜 지금 하고 금리 5% 기준금리 5% 되니까 지금 와서 채권 발행한다고 난리냐? 미국 정부가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을 얼마나 많이 내겠냐? 그런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충분히 그죠?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하여튼 재무부 장관 옐런 약간 실수를 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때 했어야지 지금 금리가 높은데 지금 와서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죠? 시장에서 이게 아무래도 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거겠죠. 어젯밤에 뭐 사실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뭐 좀 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하여튼 시장에서 장기물 금리가 여전히 장기물 채권 발행 비중이 좀 높을 것이라는 또 그런 우려가 또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금리가 살짝 영향을 받지 않았나.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어젯밤 금리가 치솟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요. 참고적으로 하여튼 봤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인민은행은 아시다시피 그 요즘 경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 공급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책 금리도 낮출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환율 보실 때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다 봤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참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죠.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네요. 직전 저점 여기 붕괴시켰으니까 레벨을 다운 됐고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 자리가 어디냐? 한 78 혹은 뭐 79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 일단은 시작이 됐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거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 봤고요. 보시다시피 천연가스는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상승 추세인데 굉장히 피곤하고 더럽게 올라가고 있다. 추격이 쉽지가 않다. 하여튼 매수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달러가 강하려고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시 금값이 좀 약해지네요. 이게 하여튼 달러가 앞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자고요. 네. 그래서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탄력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313 여기를 넘어가야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진입했지만 한국 증시는 아닐 수 있다. 어제 얻어맞은 게 좀 아프죠. 어제 2차전지와 반도체가 양사대기를 얻어맞는 바람에 한국 증시는 좀 서운해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답한 그런 영역에 있는데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재수 없으면은 여기서 또 하락 파동이 연장될 수도 있는 위기는 있습니다.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9를 붕괴시키고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파동이 연장되긴 했지만 309를 완벽하게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은 307 정도니까 얼마 많이 붕괴시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다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9란 자리를 우리는 코스피 선물 200, 309란 자리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309라는 자리가 여전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9를 의미있게 빨리 저 멀리 밑으로 이제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309란 자리는 불씨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의 불씨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09를 의미있게 붕괴시키지 않는 한 어쨌든 뭐 상방에 대한 베팅, 어떤 뭐 상방 베팅의 근거도 있긴 있는 건데, 하여튼 아직까지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멀다. 위쪽의 저항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코스닥, 그죠? 코스닥도 여전히 어떤 지난번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그 만들어놨던 지지력의 영향 받고 있는 겁니다. 한 1165 이 정도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둔화, FOMC 회의 앞두고 다들 그냥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달러 인덱스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55원짜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저항이죠. 지금 봤을 때는요. 물론 여기가 전고점으로서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사실상 55원짜리가 지금 전고점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5원이 무거운 저항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삼성전자는 일단 위기를 좀 극복하는 모습이네요. 6만 7천원짜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어제까지 6만 7천원짜리 지지력을 위협했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난다라면은 좀 다행일 수 있겠죠. 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12만원, 11만 9천원짜리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이 됩니다. 11만 9천원의 자리를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면 4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하는 게 돼요.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이제서야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보자. 오늘 힘을 겨루고 있다. 코스닥 이런 건 하여튼 함부로 매수 잡으시면 위험할 수 있다. 에코프로 친구들은요,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하고 나서 하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완성되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